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문자야? 전처의 아들이라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2024년 11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이수진은 남편 강민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문자 메시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준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수지는 38살이었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남편이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비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말입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사고로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전처와도 헤어졌다고 말입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아이를 잃는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이혼의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위로하고 싶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대폰 화면에는 준우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사람은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과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학교 이야기를 하고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답장을 했습니다. 건강히 지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은 곧 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호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10년간 속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욕실에서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곧 나올 것입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추궁하기로 말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호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들고 있는 것이 자신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준우가 누구냐고,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냐고 말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는 아이라고, 실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이 돌봐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것,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친구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들처럼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고백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전처 김소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10년간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왜 숨겼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변명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5년 전 소영과 결혼했고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결국 준우가 5살 때 이혼했습니다. 이혼 조건은 소영이 준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민호가 준우를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소영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준우도 새 아빠가 있으니 민호를 만날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준우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과거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 수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는 아들이니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동정했고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10년간 그 거짓말을 유지했습니다. 준우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준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준우는 자신의 진짜 아빠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의 재혼 가정이 불행했고 새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친아빠를 그리워했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준우를 만나고 싶었지만 수진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우를 만났습니다. 몰래 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준우와 식사를 했고 생활비를 보냈으며 아빠 역할을 했습니다. 수진은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는데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전처 소영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반대했지만 수진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소영에게 연락했고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영은 42살로 수진보다 4살 많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이 힘들어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사과를 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 준우의 탄생, 그리고 이혼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말한 것과 대체로 일치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말했습니다. 이혼 후 민호가 준우를 만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었다고, 민호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약속을 자주 어겼으며 준우에게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냈고 약속도 지키려 노력했다고, 오히려 소영이 만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말렸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준우가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이혼 2년 후 재혼했습니다. 새 남편은 처음에는 준우를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후 준우는 소외됐습니다. 새 아빠는 준우에게 냉정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으며 차별했습니다. 소영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준우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새 남편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결국 준우는 삐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소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준우가 친아빠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계속 주장하자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준우를 만나주길 바랐습니다. 준우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준우가 민호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소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현재 가정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재혼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준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소영은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고, 준우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1년간 만나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준우를 계속 몰래 만나자는 거냐고 말입니다.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상관없다고, 다만 준우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준우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준우에게 연락했고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우는 16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민호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준우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외로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아빠의 아내라고, 수진 이모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숨기고 지낸 것이 잘못이었다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떠냐고, 친구들과는 잘 지내냐고, 꿈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그냥 다니고, 친구는 별로 없고, 꿈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말이 적었고, 수지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으며, 민호는 중간에서 어정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모는 아빠를 어떻게 만났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다고, 결혼한 지 10년 됐다고, 그리고 준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숨겼다는 것이 섭섭한 듯 했습니다. 민호는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고, 가끔 몰래 만나는 관계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아들로 인정받는 건지 말입니다. 수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우를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자신의 삶에 준우가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이혼과 재혼 사이에서 상처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와 나란히 차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준우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냐고, 아빠 역할을 하고 싶냐고, 그럼 자신에게는 어떤 역할을 바라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준우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놓쳤던 10년을 만회하고 싶다고, 하지만 수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수진이 편한 선에서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준우를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다고,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까봐 걱정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한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으며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준우를 받아들이겠다고, 남편의 아들이니 자신도 책임을 나누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준우와 관련된 일은 수진과 상의해야 하며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둘째, 준우와의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며 편해지자고,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전처 소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과거의 감정은 접어두고 준우의 행복을 우선시하자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감사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평생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준우는 죄가 없었고 아버지가 필요했으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우는 정기적으로 민호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매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지는 준우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우는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수진도 준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준우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점차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모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10년간 놓쳤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준우도 아빠와의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소영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준우가 민호를 만나는 것을 적극 지지했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도와줬으며 때로는 수진에게 연락해서 준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소영은 단둘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여자는 적이 아니라 준우를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소영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준우를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남편에게 아빠 역할을 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준우는 좋은 아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많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학교 성적도 올랐으며 문제 행동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우를 치유한 것입니다.
준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를 싫어했다고, 아빠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고맙다고, 이모 덕분에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준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준우가 있어서 기쁘다고, 마치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우의 새 아빠, 즉 소영의 현재 남편이 항의를 해온 것입니다. 준우가 친아빠를 자주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집에서 반항한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 남편과 준우 사이에서 중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준우가 민호를 만나는 것을 중단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영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준우를 위해서는 민호를 계속 만나야 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직접 소영의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서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남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남편 박철수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민호와 수진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준우가 친아빠를 만나면서 집에서 버릇이 없어졌다고, 자신을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민호만 아빠라고 한다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해명했습니다. 준우를 교육하겠다고, 철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준우와 만나는 것만큼은 계속하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거부했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준우를 키웠다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투자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친아빠가 나타나 준우를 빼앗아 간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우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친아빠도 아들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준우에게는 두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집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빠는 있을 수 없다고, 준우가 선택해야 한다고, 친아빠를 만나려면 이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준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와 수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집을 나왔습니다. 새 아빠와 큰 싸움을 한 후였습니다. 준우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도와달라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준우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아빠에게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우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즉시 소영에게 연락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달려왔습니다. 준우를 보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엄마조차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엄마도 새 아빠 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결정했습니다. 준우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영도 동의했습니다.
준우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법적으로 양육권을 민호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민호와 수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비했던 방에 짐을 풀고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갑자기 16살 아들이 생긴 것에 당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우를 깨워 학교에 보내야 했고 식사를 챙겨야 했으며 학교 일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0년간 놓쳤던 아빠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대화를 나눴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우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었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의 진심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준우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받아들였냐고,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자신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준우가 있어서 집이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원했다고, 하지만 민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이제 준우가 있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준우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냐고, 진짜 엄마가 아니어도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이모가 자신에게 준 사랑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자신도 준우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함께 가족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영과의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소영은 철수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우를 때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우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혼 후 소영은 준우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준우와 외식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계는 회복됐고 준우도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올랐고 친구들도 생겼으며 꿈도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도 기뻤습니다. 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준우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다고, 그리고 수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준우가 용기를 내서 아빠를 찾았고, 민호가 책임을 졌으며 소영이 협조했고, 자신은 그저 사랑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19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학과에 합격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준우의 대학 입학식 날 세 사람은 함께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소영도 함께였습니다. 4명의 어른이 한 아이를 응원하는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준우는 행복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4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소영과 수진은 이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민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감사해했습니다. 소영은 말했습니다. 수진 덕분에 준우가 이렇게 잘 자랐다고,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을 수진이 해줬다고 평생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준우는 좋은 아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소영도 좋은 엄마라고 칭찬했습니다. 준우는 두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세 명의 부모가 있다고, 모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꿈을 이루라고 격려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은 민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준우를 법적으로도 자신의 아들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소영에게도 허락을 구했습니다. 소영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준우에게도 물었습니다. 준우는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수진은 준우의 양어머니가 됐습니다. 준우는 이제 법적으로도 민호와 수진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켰습니다. 준우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며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민호와 수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호는 이제 완전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10년간 놓친 시간을 만회했고 준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으며 진정한 부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됐습니다. 비록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준우는 수진을 진짜 엄마처럼 의지했고 수진도 준우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준우는 과제로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호와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세이의 제목은 내가 만난 세 명의 부모였습니다. 준우는 썼습니다. 자신에게는 세 명의 부모가 있다고, 낳아준 엄마 소영, 키워준 아빠 민호,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준 엄마 수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가족관계가 힘들었다고, 누가 진짜 부모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준우의 에세이는 교수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솔하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준우는 그 에세이를 액자에 넣어 집에 걸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꿈을 이뤘고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고 이제는 쉬고 싶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준우를 키운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며 3명의 부모를 초대했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소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준우의 건축회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발표회였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3개의 지붕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하나의 집에 3개의 지붕이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하나의 집을 이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준우는 설명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자신의 가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3명의 부모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뤘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집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듣던 민호와 수진 그리고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가 자신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준우의 디자인은 우승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디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준우는 트로피를 받으며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우는 말했습니다. 모두 덕분이라고, 새 부모의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평생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라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준우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준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영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에게 준우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을 대신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준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배하며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후 준우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동기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기뻤습니다. 소영도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준우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 소개해서 3명을 모두 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 민호, 어머니 수진, 그리고 생모 소영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하객들은 놀랐지만 곧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다고, 모두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준우. 덕분에 완전한 여자가 된 것 같다고,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기쁘다고, 그리고 민호와 수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새 부모 모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두가 자신의 진짜 부모라고,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준우는 민호와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읽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준우가 떠난 후 민호와 수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준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썼습니다. 15년 전 아빠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아빠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진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낯선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맙다고,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한다고,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이 평생 함께하길 바란다고,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5년 전 휴대폰에서 발견한 그 문자 메시지가 결국 축복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준우를 받아들여줘서 고맙다고, 평생 감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고맙다고, 준우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을 함께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민호와 수진, 그리고 준우의 이야기입니다. 비밀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으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비밀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진 관계,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시태그 결혼 10년차,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아빠 보고 싶어. 발신자는 남편이 죽었다던 전처의 아들이었습니다.